제가 보이시면 당근을 흔들어 주세요. Good things come to those who wait. That's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 오랜만입니다. 정말 이전에 저 파리에서 제가 저희 팀 없이 라이브를 했던 이후로 지금 몇 개월 만이죠? 3개월? 그쵸, 거의 3개월 만인데 네, 너무 행복하네요. 오늘 팀들과 함께 하니까 네, 훨씬 마음이 편안합니다.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어가야 되나요? 그냥 유튜브로 들어가야 되나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가능하신데요. 네. 이제 하이드가 지난주 종영을 마쳤죠. 이제 보기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뭐라면 다행입니다. 이제 12호 끝났어? 오케이, 이제 볼 때 됐군 이라고 생각을 하고 봤을 것 같은데, 네, 혹시라도 아직 하이드를 안 보시고 지금 이 라이브를 보고 계시다면 네, 다량의 스포가 포함되어 있으니 뭐 스포 이씨 보셔도 괜찮은 드라마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 궁금해 하셨는지 한번 볼까 봐요. 근데 괜히 바로 시작하기 조금 아쉬우니까 좀 여러분들 댓글을 읽어볼까요? 아니, 아까 댓글 중에 혹시 연주쌤에게 채널을 먹힌 거면 당근을 흔들어 달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당근을 흔들겠습니다. 제가 드라마 이제 시작하고 홍보 일정 마치고 계속 일정들이 있었고 계속 해외를 왔다 갔다 해서 사실 끝나고 종영 인터뷰를 못했어요. 그래서 연주쌤 무무를 준비를 해봤고요. 과연 여러분들이 드라마 보면서 어떤 점들이 궁금하셨는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쭉 네, 댓글들을 저희 팀과 함께 뽑아봤는데요. 제가 댓글 보면서 아까 좀 놀랐는데, 일단 좀 가벼운 질문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tjsdud.-님이 하얀주랑 각화 촬영이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걸로 아는데 힘들진 않으셨는지, 두 캐릭터의 분위기가 다른데 어떻게 두 캐릭터를 비슷한 시기에 연기하신 건지 각화와 연주에 대한 이야기도 궁금하다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맞아요. 이제 제가 각화 촬영을 거의 8월 말, 9월 초 시작을 했고, 연주는 거의 10월 다 돼서였죠, 매니저님. 그쵸. 그래서 한 달 반 정도의 시기가 좀 맞물렸었는데, 일단, 그래도 편안했던 이유는 시대가 바뀌고, 이제 촬영의 장소가 너무나 크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니까 그냥 제가 이 현장에 와서 연주 옷을 입으면 그냥 이 캐릭터가 몸에 있고, 또 이제 연인에서 이제 가서 이제 각화의 옷을 입으면 그거는 제가 이렇게 섞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의상, 분장, 장소의 힘이 크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촬영장과 촬영장 사이에 그 이동 거리가 엄청났기 때문에 토요일 찍고 내일 단양 넘어가서 단양 그 다음에 양구 예, 그 가는 동안에 예, 이 현장의 캐릭터는 있고 저 현장의 캐릭터로 가는 예, 시간이 아주 충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푸른빛 바다님이 연주쌤 끝까지 착한 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악역, 착한 역, 뭐 이렇게 있잖아요. 뭐냐고요, 저? 저는 그래서 4회까지 나왔으니까. 선이죠. 선. 왜냐면 극은 이제 주인공의 시점이나 이제 아니면 좀 전지적 시점에서 이 극을 따라가는 그 시청자의 관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 관점에서 연주는 선일 수 없겠죠. 근데 이제 저는 연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본인이 나는 악이다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해버리면 저는 오히려 그럴 때 캐릭터가 흔들리더라고요. 매 순간 내가 선이다라고 생각했었어야 했어요, 저는.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라이브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하이드 대본을 어제 좀 펴봤어요. 네, 이렇게 12번인데 지금 앞에서부터 1부, 2부, 3부, 4부 네, 대망의 4부 봄이 어머님께서 해주셔야 할 일이 있어요. 이때 이제 보면은 여기 조금씩 앞에 이렇게 제가 이제 어떤 키워드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적으면서 아 내가 그 연주라는 인물 자체의 관점을 절대 잃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거를 매화 저도 되새겼죠. 아니 저도 자꾸 시청자와 어떤 문영 주인공의 시점에서 저를 바라보니까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면 연주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문영의 말이 분명히 어떤 와 닿은 부분은 있지만 내가 행했던 것이 옳은 것이고 선이다라고 믿었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라이브 오랜만에 하니까 좀 헷갈리네요. 댓글 보랴, 대답하랴. 여러분 댓글을 좀 볼게요. 네, 그냥 악역이 아니라 입체적인 악역이라 좋았습니다. 라고 네 김승현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맞아요. 이 인물의 서사가 없고 타당성이 없었다면 아마 제가 선택하기 쉽지 않았을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자회견 때도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제가 도망가고 싶었다고. 너무 같이 하고 싶어서 제안을 드렸는데 처음에 한번 거절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저희 드라마에 대해서 열렬히 말씀을 드려서 감독님한테 죄송해요 못하겠어요 이랬었는데 감독님이 정말 이 이야기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지 얘기를 해주신 걸 듣고 제가 뿅 해서 "헉, 그렇다면 저도 한번 제가 이 연주라는 아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했죠. 자, 좀 가벼운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연주와 청아님의 MBTI가 궁금해요. 일단 제 MBTI는 늘 앞 두 개만 여러분들께 오픈을 해뒀습니다. IN입니다. 그리고 연주는 같이 해볼까요? 저는 연주는 E였다가 I가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N이랑 S? 어렵다. 피디님 뭐였을 것 같아요? 연주 N이다 S다. S? 저희 피디님들은 다 S라고 하셨고요. 맨님 연주는 N이다 S다? MBTI 잘 모르는데. 저희 팀장님은 MBTI 잘 모르셔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ISTP, ISTJ, 연주는 T네요. 왜 T를 그렇게 생각하시죠들? 왜요? 아닐 수도 있잖아. 자, 지금 많은 분들이 ISTJ라고 하고 계세요. 그럼 ISTJ로 하죠 뭐. 저도 뭐 연주 MBTI를 정해놓진 않았었는데 네, 지금 대다수의 분들이 ISTJ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네, ISTJ인 걸로 하겠습니다. 연주의 MBTI는 ISTJ다. 이 질문 재밌네요. 네, K-집님이 드라마 촬영하실 때마다 캐릭터에 어울리는 향수 한 가지를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연주 캐릭터를 연기할 때는 어떤 향수를 사용하셨나요? 이번이
정말 이례적인 때였습니다. 연주 때 제가 향수를 못 고르겠더라고요. 안 부릴 것 같았어요. 연주쌤일 땐 뿌렸어요. 주상무, 하연주인 연주에는 저는 향수를 이번에 쓰지 않았습니다. 이게 얘가 좀 향수 뿌리고 살 생각이 있을까? 그래서 그냥 정말 연주는 무색무취로 뭔가 느끼지 못하면서 그냥 진짜 그 세탁된 옷 냄새로 그냥 했던 것 같고요. 연주 때는 이제 좀 되게 플로럴 계열의 향수를 썼는데 그것도 어느 순간 잘 안 뿌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연주야말로 어떤 습관을 좀 깨줬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왜 아무 향도 안 쓰고 싶었을까? 처음에 몇 번 이것저것 트라이를 하다가 그냥 다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안 써야겠다도 아니고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보고 되게 재밌는 질문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석구 불쌍해요. 석구요. 석구도 그쵸. 인생을 펼쳐보지 못하고 간 우리 석구. 그러니까 거기서 멈췄어야지. 무섭죠. 안 할게요. 여기에서 이제 질문 주신 것 중에 연주는 석구의 배신이 왜 그렇게 충격적이었을까요? 연주는 정말 석구를 믿었던 건가요? 연주의 감정과 생각이 궁금해요. 더불어 그씬 촬영하실 때 언니는 어떻게 준비하셨을지도 같이요 라고 러브 얼 프리리 워머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연주에 믿는 구석이 극 중에서 보여진 것만으로는 아빠 그리고 회장님 그리고 석구가 돈을 가져갈 때 저는 그때는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봤었는데 이제 석구가 저를 배신한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연주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근데 석구가 이제 여권을 찢어버리는 거는 실제로 그 여권 찍는 장면을 보는데 이렇게 목에서 맥이 뛰더라고요. 이렇게 두근두근. 석구를 석구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대본에서는 윤과장. 석구와 저의 비하인드가 나오진 않지만 제가 회장님에게 거둬진 것처럼 저도 제가 석구를 거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석구야 하면서 되게 동생처럼 대했고 이제 그런 석구가 저를 이렇게 벼랑에서 밀어버릴 때 사실 슬펐어요. 석구를 제가 죽이는 씬을 찍을 때 진짜 약간 무섭고 슬프고 그냥 이제 세상에서 모든 이 줄이 그냥 뚝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이라서 저도 그 씬 되게 좋아합니다. 네, 지금 여기 대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까지만 했어야지 가로 이를 악물고 돈에서 멈췄어야지 느낌표 2개인데 맞아요. 근데 그 옆에 이제 제가 이렇게 글씨를 써놨네요. 연하고 서럽게. 그게 이제 연주의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를 악문다는 느낌보다는 저는 제가 여태까지 석구랑 지내보니까 이거보다는 좀 더 많은 감정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여기는 슬픔이 더 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대본 보니까 좋구만. 질문 많은 것 중에 네. 하연주 착장 중에 뭐 베스트 아니면 신경 쓰는 부분? 질문이 많아요. 하연주 착장 중에 베스트요. 저는 연주 착장 중에 제가 좋아하는 착장은 제가 어떨 때 그 인물의 옷들을 좋아하냐면요. 옷이 갑자기 그 인물의 캐릭터를 확 살려줬을 때 저는 그런 착장들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때 되면 우리 스타일리스트 팀한테 너무 고마워요. 진짜 나 아무것도 안 했다. 너희가 다 했어. 막 이러는데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연주라는 인물의 캐릭터를 확 만들어줬던 장면들을 생각을 하면 그 중간에 굉장히 짧은 씬인데 연주가 하얀 슬립 입고 나온 장면이 있었어요. 그 성재랑 같이 TV를 보는 장면인데 저는 그 장면에서 그 옷이 되게 여러 가지를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이제 성재와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씬에서 무슨 옷을 입을지를 진짜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그때 만약에 제가 좀 평상복이나 뭐 셔츠에 팬츠를 입고 있는 거랑 또 그 자리에서 그렇게 고침대에 들어도 될 만한 그런 슬립 원피스를 입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극에서 불어 설명하지 않지만 보시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를 상상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아서 그 착장, 그리고 석구 죽일 때 입었던 그 하늘색 블라우스도 저는 좋아했어요. 그러면 연주한테 하고 싶은 말에 대한 질문도 되게 많았는데 성우님이 연주한테 한마디 해주시나요? 연주한테 하는 한마디는 제가 이제 종영 인터뷰에서도 했듯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제 네 인생을 살자. 이제 네 인생 살아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연주라는 인물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일단은 연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캐릭터를 내가 연기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하이드라는 팀에 합류를 했었던 것 같고, 연주에게 한마디를 한다면 문영이 해줬던 이야기를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너희 아버지도 네가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실 거야 라는 얘기가 아마 가장 연주가 했으면 하는, 연주가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아쉬우실 테니까 제가 10분 더 있다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YEOJANG2665님이 다음 작품은 언제 볼 수 있나요? 가로하고 개인적인 소망은 멜로 희망합니다. 그리고 연기자 이청아 아닌 글 쓰는 작가 이청아의 모습은 몇 년 안에 볼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작품 언제 보실 수 있을지 저도 아직 몰라요. 왜냐면 지금 아무것도 안 찍고 있거든요. 네, 지금 근데 대본은 이제 들어온 것들 중에 이제 보고 있어서 네, 아마 차기작 소식이 정해진다면 아마 또 여러분들께 기사로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에 이제 저 셀러브리티를 했던 김철규 감독님께서 하이드 잘 봤다고 문자를 주셨는데, 네, 감독님도 이 다음에는 좀 진한 멜로 한번 보고 싶다 라고 하셔서 나는 언제나 멜로는 내 인생의 최애 장르인데 그래 근데 하연주를 하고 멜로가 들어올까? 네, 라는 약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라이브에서였나요? 넌지시 제가 아마 한 40 즈음에 제 스스로의 이야기를 담은 어떤 책을 하나 쓸 거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게요. 마음은 내년에 내고 싶은데 올해 제 스케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 조금 느려지거나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책 제목은 제가 정해놨습니다. 내가 내 곁에 있을 것이라고 제가 계속 스스로 해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입으로 말을 하는데, 네, 내가 내 곁에 있을 것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네, 여러분 많이들 읽어주시고요. 네, 미래에 많이들 읽어주시고요. 자, 이제 잠시 댓글과 질문들에서 벗어나서 이제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이드를 시청해주시고 또 이렇게 오늘 많은 질문들 남겨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라이브를 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배우가 가장 행복할 때는
진짜 모든 걸 다 떠나서 내가 한 작품을, 내가 한 연기를 관객들이 즐겁게 봐주고 어떤 한 사람이 또 어떤 새로운 것을 해내려는 마음이 들게 만드는 게 저는 아마 어떤 이 모든 예술 작품들이 갖는 뭐 어떤 상업 예술지만 상업 예술 작품들이 갖는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책이나 영화, 드라마가 이제 저한테 그런 움직일 수 있는 순간을 만들어주는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꼭 그런 어떤 생각할 거리나 아니면은 용기가 없었던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작품들을 꾸준히 하고 싶습니다. 진짜 이 하이드 12화까지 올 수 있게 해주신 여기 우리 모든 스태프들 덕분에 작년에 2작품이나 해냈습니다. 정말 이 12부 안에 걸려있는 많은 이들의 영혼들을 기억하면서 저는 또 다음 작품을 더 좋은 연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이드 무물 여러분들 성에 차셨을지 모르겠지만 저 보고 싶으면 쿠팡 플레이 하이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인사를 드려볼게요. 오늘도 모카 라이브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저녁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